엄마, 나 오늘 시험 봤어요. 나 오늘 50점 맞았어요. 오늘 시험 봤어? 어디 보자. 요거를 틀렸네? 이 내용을 네가 몰랐구나. 요거 이제 알면 되겠다. 이거 같이 한번 볼까? 아니, 너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를 수가 있어? 야, 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유, 지금 큰일 났네. 아니,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어떻게 이걸 모르니, 이거를? 나 지금 큰일 났네. 너 안 되겠다. 너 대책을 세우던지 해야겠다. 어떻게 이걸 몰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의외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이 사랑 작업의 장애물이 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이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너무 답답해요. 음. 잘 모르겠다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는 마음에 대한 저항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배울 때 그리고 뭔가를 잘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냐면요. 잘 모른다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거든요. 잘 모른다는 어떤 특정한 모르겠다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 그 느낌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해 주면 그 수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른다의 바로 딱인 알겠다는 마음, 이제 알겠어라는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집단 의식 속에는 잘 모르는 것은 나쁜 거야. 모르는 것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야라는 어떤 뿌리 깊은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나쁜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아는 것이 좋은 것이고 모르는 것은 나쁜 거라는. 그래서 이 모른다는 감정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모른다는 감정, 모른다는 느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학생은 굉장히 잘 배우고 어떤 학생은 굉장히 배우는데 난항을 겪는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잘 배우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배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을 얼만큼 잘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를 보니까 애들은요, 모른다는 감정을 잘 수용하지 못해요, 처음에. 그래서 잘 모르는 걸 갖다 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쳐다도 보기 싫어하고, 그거를 해서 틀리는 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관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첫 느낌은 당연히 모른다겠죠.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뭐가 뭔지 어렵다. 이것이 첫 느낌인데 그렇다면 이걸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어떤 새로운 대상을 만났을 때 잘 모르겠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 잘 모르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이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거나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수치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른다는 마음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내가 이걸 잘 모르네? 나 이거 지금 잘 모르는구나라고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모름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거 몰라도 되는 거야, 이거는.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있다면, 내가 이걸 잘 모르네. 그다음은, 그걸 수용한 다음은, 나 이거 좀 알고 싶어. 라는 호기심과 궁금함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환영하고 모르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름의 느낌을, 그 모름의 에너지를 가지고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거를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알아야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거를 알아가야겠다.' 하면서 그 모르는 순간마다를 받아들이고 그 모름을 통해서만 내가 얼만큼 더 알게 됐다는 감각이 생겨나요. 이만큼 몰랐는데 이만큼 알게 되고 또 이만큼 몰랐는데 이만큼 알게 되면서 그 알게 되어가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죠. 호기심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모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알고 싶다.'로 전환시킨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모름을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모르는 상태를 얼마나 편안하게 수용하고 있을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워감에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무의식 정화, 자기 사랑, 내면화의 치유를 배워감에 있어서도 현재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고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할 때 그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는 상태를 저항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모름을 토대로만 뭔가를 알게 되죠. 뭔가를 안다는 감각은 모름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실천을 해 가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에 딱 걸려서 넘어지세요.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게 되는 순간에 일단 그 느낌에 대한 저항이 올라와요. 잘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잘 모르는 건 나쁜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상황을 잘못된 상황, 문제 상황으로 우리가 낙인 찍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저항이 차차 올라오죠. 뭔가 나는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애초에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애초에 이거를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란 사람은 남들을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죄의식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차례로 수치심. 나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이거를 모를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창피하다. 아 정말 이 모르는 나 너무 수치스러워. 이렇게 이 수치심에 갇히거나 또는 막 화가 나는 거죠. '아 언제까지 이걸 할 거야. 언제까지 공부해도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몰라?' 이렇게 화가 난다든지요. 아니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 진짜 뭘 더 배워야 되지? 내가 또 모르네. 뭘 더 해야 내가 이걸 안 모를 수 있지?' 이렇게 불안해진다거나. 이제 그런 저항들은 '모르는 것은 나쁜 거다. 모르는 것은 잘못된 상황이다.'라는 전제 때문에 이런 집단 의식 속에 모르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 마음이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모름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모름에 저항하면서 '나는 계속 모를 거야 아마. 나는 알 수 없을 거야.'라는 어떤 신념으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배울 때는 굉장히 방해가 돼요. 우리가 모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냥 모름 속에 좀 답답한 그 마음속에서 머물 수 있다면 그 모름을 우리가 어떤 호기심으로 뭔가 더 알고 싶다는 열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르는 건 나쁜 거야. 모르는 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어 모르는 건 뭔가 문제 상황이야.'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좀 놓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음. 실제로 저는 이 모름에 대해서 그 저항을 많이 놓아 버렸던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 학년 때까지 수학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수학 시험을 봤을 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1 학년 때 중간고사에 아마 45 점인가를 받았어요. 그 수학을. 그 서술형이었는데 그때 이제 원래는 다 외워 가지고 풀어서 그만 뭐 수학을 암기 과목처럼 생각해 가지고 웬만큼 외우면은 공식 외워 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어서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풀면 그 정도까지는 점수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그때 서술형으로 한번 딱 보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 틀린 것까지 하니까 이제 정말 이제 45 점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눈속임으로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할 수 있었던 거를 그럴 수 없게 이렇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딱 받았는데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사건이었어요. '아 수학을 내가 이렇게 외워서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걸 몰랐구나.' 그래서 그때 충격은 받았지만 뭐가 기뻤냐면은 내가 이걸 모른다는 걸 알게 된 것이 이제 기뻤던 거죠. 그때 좀 놀라면서도 좀 기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책을 다시 펴 놓고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뭐 X는 뭐뭐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뭐 X는 뭐뭐뭐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책을 읽었더니 X는 뭐뭐뭐 하는데 X 딱 보는 순간 'X가 뭐지?' 고등학교 이제 2 학년이 다 돼 가는데 'X가 뭐지?' 딱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수없이 썼던 그 X, '나는 X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했을 때 그 놀라움과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뭘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했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등호를 이렇게 쓰면서도 '등호가 뭐지?' 하면서 '아 등호라는 건 왼쪽하고 오른쪽이 정말 똑같다는 거구나. 이게 같다는 건 어떤 의미지?' 하면서 그 어릴 때부터 다 쓰는 거잖아요, 등호. 뭐 그리고 X도 중학교 때부터 쓰는 건데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발견하면서 그 모름을 되게 기뻐했어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 모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이제 그런 즐거움을 많이 느끼면서 졸업할 때는 수학을 되게 잘하게 돼 가지고 그 후로는 계속 수학 저는 국문학과에 갔는데 수학을 과외해 가지고 생활비를 다 충당했답니다. 그 정도로 그 모름을 발견한 일은 저한테 큰 충격이자 기쁨이었고 너무너무 고마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모름을 수용하는 법. 그래서 모름은 너무 즐거운 거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은. 그래서 모른다는 것을 알고 모를 때 그 답답함을 가만히 받아들여서 알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그때 했던 것 같고 이제 그것이 뭔가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의 엄청난 그 추진력,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걸 배우지 못했다면 정말 살면서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걸 체험하면서 모름을 수용하는 법을 체험하면서 모르는 것이 힘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되게 기쁘고 즐겁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사랑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당연히 그 때때마다 모르는 순간이 찾아와요. 혼란스러운 혼란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 모르는 순간에 그 모름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모르겠고 답답한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만 그걸 통해서 그 모름을 경계로 알미 다시 여기에 채워지는 거죠. 이 모름을 발견하는 순간마다 사실은 훨씬 더 큰 비약을 하게 되는 훨씬 더 도약하게 되는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 되는 것인데 이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 저항하게 된다면 이 도약을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사랑 작업을 하면서 맨날 하는 거지만 맨날 이건 하는 내 삶의 방식이지만 어떤 순간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마음이 훅 올라오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거를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혼란에 대한 저항도 올라오죠.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가만히 정신 차리고 '아 이 순간, 이 순간 지금 나는 굉장히 혼란스럽네.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전에 했던 그런 방법들도 전혀 통하지 않고 '어쩔 줄을 모르겠네.' 하면 그것 그대로를 가만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혼란스럽다. 이건 어떤 느낌이지? 음 이 모르겠다는 이 느낌은 지금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지?' 그리고 거기에 그냥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나 봐. 지금은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가 않네.' 음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알미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억지로 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아옵니다. 안에서 그냥 어떤 힌트들이 솟아오르고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알려주고 그냥 서서히 그것이 풀려가요.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그런 통찰이 그냥 오는 것이지 내가 그 통찰까지 막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름 속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것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훨씬 잘 알게 됐어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떤 어플이 있어요. 무슨 어플이 있냐면 아이의 성장 주기라는 어플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안정기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안정기가 있으면 안정기 끝에 어떤 혼란기가 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뭐 그게 한 한 달 정도 어떤 혼란기가 오는데요. 그 혼란기가 정말 주기마다 찾아와요. 그러면 그 혼란기가 있고 그 혼란기 다음에 엄청난 도약의 시간이 와요. 그 혼란기가 끝나면 아이가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지금 우리 애가 어떤 시기지?' 하면서 보면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어제 잘하던 것도 갑자기 못하게 되고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그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막 자지러지게 운다든지 이렇게 혼란기를 겪는 순간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플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제의 걔가 아니고 어제 굉장히 불만스러운 어떤 애가 딱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 찾아보면은 정확하게 혼란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이때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는 혼란스러워야만 하고 그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걔 내부에서는 이 아이의 내부에서는 모종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혼란 속에서. 그러면서 어느 날 애가 갑자기 또 괜찮아져요. 보면 딱 그게 끝나고 도약기, 딱 도약하는 순간이 옵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아이가 어린 시절에만 봤지만 이게 어린 시절에만 이렇게 되고 뭐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는 이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안정기가 있고요. 살아가고 처음 시작해서 마음을 보기 시작해서 뭔가 되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또 내가 배워야 할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죠. 어제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정체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시기는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혼란기는 너무너무 필수적인 것이고 이 혼란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기에 우리가 저항하면서 만약에 아이가 그런 혼란을 겪을 때 "네가 왜 어제 하던 거를 잘하던 걸 오늘은 못하니? 너 정말 문제가 있는 애구나." 막 얘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고 막 문제 삼고 하면은 얘는 이 혼란기를 잘 보내지 못하겠죠, 이 저항 때문에. 그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주기적으로 이런 혼란스러운 순간이 오는 거고요. 그 혼란기 속에서 잘 모르겠는 나, 어쩔 줄 모르겠는 나를 조금 더 받아들이고 '아 이건 어떤 느낌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네.' 이 상황을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알고 싶다는 열망으로 변해가고 그러면서 알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게 되는 이런 성장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모르겠다는 상황, 그리고 잘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은 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이 큰 그림 안에 다 포함되는 얘기죠. 현재 내가 뭔가를 잘 모른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영상을 찍고 있고 수업도 하고 있고 글도 쓰고 있고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얘기들 속에는 딱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느껴지는 가장 솔직한 느낌. 바로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내 상태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과 나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틈도 없도록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현재 나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모든 변화는 저절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저절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의 내 상태를 가만히 느끼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저는 이 단순함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변화시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단순한 삶의 방식에 동참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사랑 작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주소로 찾아오시면 블로그에는 많은 글이 있고 홈페이지에는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안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래? 시험 봤어? 50점. 50점. 너무한 거 아니요.